안녕하십니까. 세계 국가 소개 중에 첫 번째 FRS 국가를 소개를 맡게 된 전남 힘천 성남초등학교 교사 박준호입니다. 아까 전에 이재일 선생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빚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행사 올 때마다 티셔츠를 가져가시는 않았지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행사 올 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희 집사람은 이거 혹시 유튜브 공개 안 되는 거죠? 예, 다행입니다. 저희 집사람 유튜브로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올 때마다 제 비자금으로 이런 것도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피스 2는 김식 과장님이 하사한 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왔으니까 오늘도 뭔가 하나씩 들고 갈 예정입니다. 올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가는데요. 제 소개 제가 드릴 때 비자금의 대망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비자금 제가 저희 집에 아기가 셋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제가 장비를 많이 갖고 와요. 한때는 장비 제가 대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살 때 뭘 사야 되냐 물어보면은 답변해주고, 학교에서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할 때 어떤 거 구입하면 되느냐 그러면 그런 것도 컨설팅해주고, 전라남도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었는데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비자금은 늘어나고 그 비자금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장만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FRS를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작년의 아이들입니다. 작년 아이들과 참 재밌는 활동들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교무부 장하면서 교과 전담을 했었거든요. 작은 학교 교무부 장하면서 교과 전담하는 것은 그냥 일만 주구장창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사례도 없었는데 이 아이들 만나면서 좀 재미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기가를 발명하면서 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제 수렵 활동이라든지 농경 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일을 배웠을까요?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증기가를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생겼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시대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은 시간을 말하거나, 또는 길이를 재는 것, 또는 숫자를 더하다 빼는 것을 누구나 배워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세계가 3RS, 즉 읽기 쓰기 세마기가 생긴 게 바로 이 1872년 스코틀랜드 교육법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도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가 세워졌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기본의 바탕이 3RS입니다. 제가 한때는 3RS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신규 때 보면 그 당연히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길러지는 거고 아이들끼리 새로운 것도 가르쳐야 된다 라는 생활에서 처음에 신규 생활을 했었는데요. 10몇 년 전에 신규 생활을 저는 되게 후회하거든요. 제가 살다 보니까 3RS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5학년을 맡고 있는데 3RS가 안 되는 애들이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기가 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아이들한테는 뭔가를 가르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AI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많은 정보들. 그렇지만 이렇게 책으로 나올 때만 해도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어땠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랑 듣기 못하시고 이렇게 많으시는데요. 정말 죄송해요. 저 어렸을 때는 뭔가 찾으려면은 하나 도서관에 갔어야 됩니다. 그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뭔가 넣고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른들이 항상 했던 말이 TV는 바보 상자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TV 바보 상자라는 말 많이 안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보의 바다에 헤엄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바다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실질적으로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창의성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진처럼 미래가 불투명해질 겁니다. 그렇죠? 제가요 PPT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상당히 긴장했거든요. 제가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제 강의 자료는 항상 흰바탕에 검은색 글씨였어요. 제가 글씨가 이렇게 적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참샘 스쿨도 들어왔지, PPT 잘 하신다고 많지. 이 사람들 되게 강의를 좀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저희 자라나도에는 디자이너라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개발자 플러스 디자이너. 선물처 선생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꿨거든요. 역시 반응이 좋네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정보를 연결하고 융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일도 융합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강의할 때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 모든 사람은 스티브 잡스처럼 만들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된다면요. 스티브 잡스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훌륭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바탕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의점 선생님들 일은 제가 많이 했는데요. 편의점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편의점 가격을 원하세요? 저는 친절한 편의점. 그리고 이 편의점 알바가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는 편의점을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편의점의 알바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계산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편의점 알바가 뭔가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물건을 던진다면 이것도 하나의 융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융합들이 합쳐진다면 미래에는 정말 중요한 인재들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역량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스마트 교육 그리고 스팀 교육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포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FRS를 얘기하면서요. 5가지 5C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창의성,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협업 능력 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이거 반드시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걸 길러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요.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거든요. 왜 느꼈냐면요. 저희 반 아이들하고 제가 2년 만에 담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난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빙을 하다가 초빙 파악해가지고 원격도 복귀를 했거든요. 2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미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만의 재미난 수업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강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요즘에 특히 7월달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5C를 기를 수 있는 솔루션을 발표를 했죠. 총 이제 외국들 보니까 총 4가지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 아이들 환장을 하죠. 저는 이 환장하는 거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5학년, 6학년이거든요. 첫째, 둘째가. 근데 이 아이들한테 처음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외국에 사례가 많다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적용했더니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그 아까 전에 이상민 선생님만 했던 그 쓰레기, 이쁜 쓰레기가 있잖아요. 아직도 루미아 폰을 쓰거든요. 윈도우 폰을 씁니다. 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랑 카톡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뭐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서는요, 아주 이게 미치더라고요.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맨날 그 게임 방송 보고 있고, 요거를 안 해주면 애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절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면 단절을 시키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스마트 교육을 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얘기가 뭐였나요?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생산성을 기를 수 있는가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만 얘기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마인크래프트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들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반 애들한테 제가 스마트 교육, 소프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이들은 재미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만 좋아하기 때문이죠. 얘들한테 마인크래프트를 적용한 코딩 수업을 했다면 얘들이 상당히 재밌었을 건데 엔트리 가지고 수업하다 보니까 얘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그만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할 때 아이들이 흥미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베이스드 러닝 이것부터 얘기잖아요. 흔히 그때 자발적 참여 그리고 최고의 학습 모임 정말 최고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몰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블록 기반 저희들이 수업을 하잖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블록 기반에도 소프트웨어 마인크래프트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할 건가 2학기 과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까 제가 말했던 5C를 들어줄 거예요. 해킹 스템 아까 보셨나요? 그 동아 사이언스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해킹 스템을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헬스 클래스룸 할 때 한번 처음으로 했었죠. 그때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뭔가를 할 때요. 우리가 그 들려줄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왜 할까 고민했던 것들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데 외국은 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 비아 아시죠? 아트가 왜 들어왔는지 그 박사학위 논문에 의해서 뭐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스템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 스템은 이제 흔히 말할 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하나가 그러니까 딱 문제를 하나 받아봤을 때 수학만,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과 과학이 융합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스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못 사는 지역 아이들은 그러면 과연 이거를 배우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수수깡, 종이컵, 이제 저렴한 재료들을 활용하다 했는데요. 이걸 활용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요. 오류값들이라든지 그 변화값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아까 전에 동화 사이언스에서 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듈 형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상당히 괜찮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스템은 이제, 해킹 스템은 이제 제작하고, 이렇게 하나씩 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계와 연결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윈도우 10과 엑셀 그리고 아두이노를 활용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5C를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영역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마이크로빗입니다. 마이크로빗은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참 쉬운 아두이노다. 아두이노를 제가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적용을 했었거든요. 4년 전에 적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업 사례도 좀 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거 잘 안 돼요. 가서 보면은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엉뚱하게 꽂아졌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판에다가 그 위치를 잘못 꽂아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에게는 아직까지 어렵다는 거예요. 6학년 때 전기에 대해서 처음 배우거든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쉬운 아두이노. 그러다 보니까 상상의 현실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빗이 사실은
영국에서 만들었잖아요. BBC 방송에서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 아마존 이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활동 영역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키포인트가 사실은 블록 코딩이에요.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저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프로그램 정말 못 찾거든요. C 언어를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에 제가 전산교육과를 나왔거든요. 이제 교대 전산교육과인데 그때 저희가 C 언어를 한 번도 안 배워봤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C 기본 다 알고 있지? C샵 하자. C샵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C++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학부생들 그 수업을 제가 도강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니까 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정말 어렵다. 이걸 느끼게 됐거든요. 아이들에게 그 재료가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 코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쉽고 빠른 업로드를 그러니까 마이크로 오핀 꽂아가지고 금방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예 피지컬 컴퓨팅도 쉽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실은 윈도우 10 앱이거든요. 근데 윈도우 10 앱이 우리나라는 많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그 인기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한국화된 번역 그보다는요 외국 사례들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빠지게 되는데 저는 네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크 코드. 선생님 메이크 코드 가끔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것들도 메이크 코드에서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뭐 레고라든지 그다음 대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제작 도구들이요 보면은 상당히 쉽고 직관적이에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저도 2013년도부터 활동하게 됐거든요. 싱가포르를 같이 다녔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삼성하고도 같이 일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뭔가를 지원해주면요. 뽕을 뽑아요. 쉽게 말하면 뽕을 뽑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그냥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세요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교육이 발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돼요. 교육이 발전하면 이런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대요. 컴퓨터 쓰는데 가장 최적화된 게 어떤 사람 애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비춰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춰봤을 때 사실은 윈도우즈 기반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윈도우즈 기반을 쓸 수밖에 없으려면 교육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미래 핵심 영향을 들어주고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을 길러주면 우리가 회사가 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그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교육시키면 그래 니들 책을 들었는지 않아도 뭔가를 니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도움을 될 수도 있겠구나. 교육이 발전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새로운 것들도 경험해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FRS, 퓨처 레디 스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세 가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려고 안내를 잠깐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21세기 CLD에 관련해서 우리 이동국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설밭중학교 이동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늦게 와서 지금에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예. 갑자기 박준모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간단한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이렇게 분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1 CLD인데 21 CLD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제 핵심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제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요즘 어느 연수를 봐도 4차 산업혁명 핵심 역량 이런 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역량이라는 말은 뭐 최근에 나온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핵심 역량에 대해서 모두가
뭐 한 10년 전, 20년, 30년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창의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거의 교육이 생겨났을 때부터 나왔겠죠. 자, 이렇게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전면에 나선 거는 한 최근 10년 정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들을 길러줄 수 있는 연구들이 좀 뒷받침되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막상 이렇게 6가지, 이영애로 개정교육과정에 이렇게 6가지 역량을 던져주고 이런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교사학습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네, 창의성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뚜렷한 방법은 제시하고 있지 않죠. 실제 제가 올해도 여러 기관들과 역량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 그것이 정말 그 역량을 신장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문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트레이닝 CLD 같은 경우에는 루브릭을 바탕으로 조금 더 폭넓은 어떤 역량에 대한 인식을 길러줄 수 있는 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닝 CLD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트레이닝 CLD는 ITL 연구라는 혁신적인 교수학습 설계라는 연수의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이 ITL 연구가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1차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7개국을 대상으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습자들의 산출물 그리고 교육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어떤 결과를 노출했는데요. 1차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핵심 역량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목표와 실천 사이에 어떤 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갭이 뭐냐 그러면 아까 전에 창의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줘야 되는지는 다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레이닝 CLD에서는 6가지 역량을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협업에서부터 그리고 능숙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6가지 역량을 도출해서 오른쪽 표와 같이 어떤 루브릭의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점수가 부여되는 식으로 이렇게 6가지 루브릭을 만들었는데요. 이 루브릭을 바탕으로 이제 2차 연구에서 한번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적용을 해봤는데 과연 이 루브릭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교사학습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역량과 관련된 요소를 얼마나 투입하느냐 그리고 세로축은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역량이 어떻게 신장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내용적인 요소, 방법적인 요소를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아이들의 역량도 비례해서 이렇게 신장되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신장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CLD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몇 달 전에 미국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12년에 뉴질랜드에 이제 선생님들 포럼에 참여를 해서 이 트레이닝 CLD를 처음 접했어요. 처음 접했을 때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걸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트레이닝 CL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 루브릭이 있어요. 협업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지식 구성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6가지 역량에 대한 루브릭이 있는데 트레이닝 CLD 워크숍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냐 그러면 역량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탐색을 한번 해봐요. 협업이라는 역량은 왜 중요할까?
이 협업이라는 가치가 우리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역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진 수업 사례들이 한 10여 종 있어요. 그래서 이 10여 종에 대해서 앞에서 봤던 루브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코딩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몇 점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협업을 예를 들자면 협업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수업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수업을 개선 보완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해낸 실들을 이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교사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토해낸 CLD에서 개발된 그런 수업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업 분석해 보면서 이렇게 어떤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해낸 CLD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길게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토해낸 CLD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고 하면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수업 설계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다양한 어떤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를 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매개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3년 정도 이 토해낸 CLD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토해낸 CLD를 적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표와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 설계서를 만들어요. 물론 이 수업 설계서가 완벽한 프로젝트 학습의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러한 수업 설계서를 만들어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에 뭐 한두 번씩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성찰 일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 학습에서 추가하는 어떤 핵심 역량이라든지 수업 방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해낸 CL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을 설계를 하거나 또는 어떤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매개물로 쓰이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토해낸 CLD에서 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떤 주제를 보면 저는 자동적으로 이 토해낸 CLD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게 조금 요즘에는 조금 나빠진 게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토해낸 CLD에 있는 요소들만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주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수업 교사학습 설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해낸 CLD와 함께 선생님들이 뭘 살펴보시면 좋냐 그러면 이 토해낸 CLD 같은 것들을 배우시고 여기 educationmicrosoft.com에 접속을 하시면 어떤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 주제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교수학습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토해낸 CLD를 적용해서 어떻게 한번 수업을 적용해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는 최근에 좀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디지털 시민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사학습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교사학습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틀로 21 CLD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선 선생님. 저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원래 지금 저희 말할 때는 이렇게 분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각자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카웃 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약간 잘못 생각한 게 이렇게 말해서 저거 어려운데 해가지고 막 넘기면 다 우리 쪽으로 다 오시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마이크부터 환장해요. 저희 막 엄청 좋아하고 저희 애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투애니언 시절이 하시면 선생님들 수업이 막 두세 배씩 막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데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럽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 정말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막 생각나는 느낌? 어마어마하게 마인크래프트 하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정말 저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우리 분과로 다 오시는 거 어떻게 하나 어려워요. MS 쉽지 않습니다. MS 이게 쓰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한 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전주교육대학교 군산 부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벌써 부설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벌써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시면서 참 잘 살고 있고요. 제가 갈 때 이제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막 부설이니까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피스와 그다음에 생산성 도구라는 그런 이제 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분과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적은 이제 저희 분과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오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어려워요. 어렵고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무시 마시고 마인크래프트 저기 트레이닝 시험이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받고 생산성 도구 그래서 때 프로덕티비티 예. 프로덕티브 이렇게 두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생산성 그다음에 생산적인 이렇게 두 가지를 봤는데 저는 이제 딱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사실은 생산성이라는 게 적은 어떤 투자, 그 다음에 적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게 많은 어떤 그것을 얻어내는 효율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사로서 딱 들은 생각이 이게 이제 교실의 생산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진짜로 뭐 과제를 주고 아이들이 빨리 내 과제를 수행하고 내 수업을 뭐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빨리 해결하고 이게 생산성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생산성 도구라고 해서 뭐 애플 앱이나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거기 속해 있는 것들은 사실은 옛날에 이제 어떤 도움을 준 더 내가 곤란한 일이 있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어떤 교실에서 있을 때의 생산성은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걸 수업에 적용을 할 때 예전과 나중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을 보았을 때 처음 만났을 때와 제가 어떤 교육을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변화된 상태를 비포하고 애프터로 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이 그리드 하나, 이 점 하나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음악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그럼 이제 저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옆반 선생님, 제가 이제 일반인데 3반 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음악 쪽에 저희가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노랫소리가 들려요. 아름다운 노랫소리 막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은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쪽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다루고 어떤 부분을 아이들하고 소통하면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의 이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신 선생님들도 전부 다 각각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생님은 코딩으로, 어떤 선생님은 그림으로, 어떤 선생님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이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그리는 그래픽이지만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런 점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순간 얘가 되는 거죠. 좀 제가 이걸 막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어떤 그리드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는데 저는 이제 MS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모두 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페이스북으로도 공유를 하고 여기서 만나서도 말씀도 드리지만
저의 어떤 이 작은 창 하나, 제 창은 이쪽에 있군요. 제 창 하나로서 선생님들이 저의 어떤 그런 교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선생님들이 각각 그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모인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범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들여다봐가지고 와 정말 좋은 수업이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모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생산성 도구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롤모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좋은 기회를 통해서 시애틀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제 저의 롤모델은 이 아이들이었어요. 가서 이제 저도 아까 똑같습니다. 상황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저도 이제 저희 한국에서 막 열심히 막 뭔가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했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막 저를 보고 이제 이 엑스포인데 막 뛰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은 등장하지 않으시고요. 아이가 저를 붙잡고 끌고 계속 자기 그 프로젝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설명하고 그럼 교사가 언제 등장하지? 했는데 쑥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교사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설명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그 무비메이커로 만든 그 지역의 어떤 영웅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그들의 어떤 이제 얼굴이 이제 아무래도 그 얼굴이 그 백인이기 때문에 막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얼굴이 막 달아오르더라고요. 끝내고 들어가면서 휴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빵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한 거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고 이거 애들이 나한테 보여줄 건 얘들의 정말 프로젝트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빵이 터졌는데 그 뒤에 이제 만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칸 아카데미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원노트하고 막 그 결부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가치관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이제 테미 덤바라는 굉장히 이제 제가 슈퍼티처라고 하는 저번에 저희 트레이너 시연이 할 때도 저희가 같이 연결해가지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테미 덤바를 그냥 저희 같이 MI 모였을 때 만났어요. 근데 보자마자 제가 이제 좀 촉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은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저희가 뭐 몇 초 만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이제 발표를 막 듣고 하다 조금 이제 말이 서로 통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하죠. 너무 안고 싶은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들어오시고 하는데 그분의 에너지가 막 그 외국인들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고 싶다는 제가 그런 표정을 했을까요? 딱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했던 그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서 아주 간단한 도구, 제가 계속 간단한 도구를 말씀드립니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아주 간단한 도구로 정말 어렵지 않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딱 조건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 두 번째는 계속 진행을 할 것.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렇다면 나는 교실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과학이나 어떤 실험의 어떤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을 할 거야. 라고 해서 1년을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의 또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때, 이제 제가 한번 뒤에 한번 아이콘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또 이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이제 저희 생산성 도구에서 같이 이제 본과에서 다뤄볼 건데요. 쉽지 않아요, 선생님.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보자면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쪽 그 진행을 해가지고 봤을 때 두 번째 이제 5365로 넘어왔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가치의 변화는 이제 공유였던 것 같아요. 그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클라우드로 오면서 이제 공유되는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세대라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 팀즈나 플립보드나 화이트보드 이런 그 계열들은 다시 여기서 어떤 개별화의 느낌을 더 이렇게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여기서 개별화와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다시 이 서로 네트워크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MS에서는 특이하게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가차없이 버리지 않아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 만났던 저 프로그램들 보세요. 없어져야 하잖아요. 엑셀 2030이 나올 거예요?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온라인 엑셀이 되고 온라인 워드가 되고 온라인 파워포인트가 되면서 계속 다시 가치를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모습과 같지만 사실은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S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버리면 버렸지 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언제라도 믿음직스러운 친구 이렇게 같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듬직한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팀즈라는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봤을 때 이 팀즈라는 것은 자체 어떤 그 LMS나 그 자체의 어떤 그걸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를 감싸고 있는 오피스 365를 감싸고 있는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여기 이제 팀즈에다가 같이 얹어서 여기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같이 활용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이 대화형 플랫폼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답글도 달아주고 피드백도 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원노트인데 우리 이상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노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어떤 공유의 어떤 에버노트와 사실은 비견되는 그런 그 느낌의 노트에서 점점점 클래스 노트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서로 자료를 제시하고 주고받고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LMS를 거의 능가하는 그 수준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노트도 저희 분과에서 같이 다룰 수 있고요. 또 이제 스카이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즈 안으로 이제 스카이프 비즈니스 스카이프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래도 스카이프 자체가 이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친구와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리그리드인데 오늘 플리그리드 하시면서 조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플리그리드가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토픽 이슈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토픽에다가 대동영상, 자꾸 이제 동영상으로 이어지면서 신경망처럼 쭉 이어지는 하나의 그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토론의 주제를 위에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찬반을 올려놓고 거기 찬반에서 아이들이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교실에서 이용할 때 아이들이 자기의 그 마음을 그 어떤 발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굉장한 혼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자기 마음을 정리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마치 이그나이트처럼 정해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네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토론과 이그나이트를 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설명도 굉장히 어렵죠. 아시고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이 여기 오신 선생님들 전부 다 어썸 티처, 슈퍼 티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MI가 아니라 MI 엑스퍼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어떤 그 초코칩에서 그 초코칩처럼 건빵에서 별사탕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목마르고 힘들 때 이렇게 한 조각의 사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